자, 격려의 박수. 트럼프가 드디어 정신 차렸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이란은 승전국이고 미국은 사실상 패전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다. 완전히 패배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이해하시지만 혹시나 처음 오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 언론만 보면은 이란이 뭐 많이 쳐맞았으니까 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언론도 이란이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보도하더구만. 저는 초기부터 이란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초기부터 이란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한테 항복은 없어. 자, 이렇게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서명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페제시키안 사인이 있고 트럼프 사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 문서를 교환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 서명한 문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MOU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슬슬 열리고 이제 미군도 해상 봉쇄를 풀면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가사리님 다시 한번 강조. 외워라! 이제부터 중동의 맹주는 이란이시다. 페르시아의 후에 이란이다. 물론 뭐 터키도 있고 뭐 있지만 미국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겨낸 실적을 만든 이란이 사실상의 이제 패권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터키도 체급이 크고 강한 나라인 건 맞지만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미국이랑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란한테 붙으라고 하십시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낸 나라야. 이제 이거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불법적인 침탈에 맞서가지고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은 이겨냈잖아.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대사건이야. 역사에 남을 대사건입니다. 미국도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이번에 코피가 터졌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뭐 어쨌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행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 터뜨리는 사람들 언론들이 보이는데 기억하라. 호르무즈. 잊지 마라 호르무즈. 트럼프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은 에너지 위기가 닥친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G7 정상회담 끝나고 자, 루비오 뒤에 세우고 여기 러트닉 유머인 장관 옆에 세웠어. 자. Also, we run out of reserves in about 4 weeks. You know, there are reserves all over the world, and 지금 비축유가 4주면은 바닥이 난다라고 트럼프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엑손의 부사장도 이야기를 했었죠. 비축유 고갈 직전이라고. 4주 남았다 이거 4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나와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정제하고 시장에 풀리려면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지 세계 에너지 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트럼프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도 주가가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씹창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 에너지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가 없어. 내가 폭탄을 명령해가지고 얼마든지 때릴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안 열린단 말이야. 항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도 걸프국 주변 국가들이랑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 통화를 해서든 협의를 했어. 양해각서를 만드는 동안에 뭐 사우디나 뭐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네탄야후는 사실상 완전 배제가 되었다. 이게 중요해. 네탄야후는 완전히 그냥 사이드라인으로 배제.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왜냐? 끼워줘봐야 깽판 놓을 거 아니까 트럼프가 애시당초에 네탄야후는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도 많았지만 트럼프가 드디어 용단을 내려가지고 좀 겁도 나지만 어쨌든 네탄야후를 배제를 하고 이번에 합의를 성사를 시킨 거예요. 합의를 성사시켰어.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지금 엄청나죠. 엄청나고 이제 레바논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깽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트럼프 칭찬을 하자면은 과거에 오바마가 JCPOA를 성사시킬 때 오바마는 주변국들이랑 협의를 안 했어요.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그냥 JCPOA를 이란이랑 타결 지어가지고 뭐 사우디, 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불만이 많았어. 그 당시에 사우디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랑 이야기도 안 하고 이란한테 저렇게 퍼주기를 해주냐 이렇게 해서 사우디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JCPOA가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그냥 파기를 해버렸잖아.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전쟁을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했지만 어쨌든 봉합하는 과정에서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협의를 했단 말이야. 그 나라들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과 미국의 이 협의가 나오면은 협정이 나오면은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 다 찬성한다는 겁니다.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은 빠졌지만. 그래서 오바마 때보다도 훨씬 더 좀 튼튼한 지지 속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추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보다 그런 점에서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낫다. 자, 격려의 박수. 트럼프가 드디어 정신 차렸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자는 야, 미국을 어떻게 믿냐. 미국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은 항상 통수를 쳤고 민스크 협정 봐라. 러시아도 뒤통수 맞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란도 바보가 아니지. 이란도 민스크 협정에서 푸틴이 뒤통수를 2번이나 맞았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먼저 받아내잖아. 협상에 임하기 전부터 동결 자금도 뜯어내고 제재 완화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란도 아주 스마트하게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장사 수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고받기 거래. 나중에 혹시 미국이 통수를 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통수가 후덜덜하지 않게끔 이란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통수를 치더라도 어쨌든 이란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60일 동안 협의를 하다가 뭐 안 되면은 뭐 다시 뭐 폭격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 한번 벌렸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공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털털 털렸는데 다시 전쟁을 하고 싶을까? 트럼프 임기 내에 다시 전쟁하고 싶을까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다시 막아버리면 돼.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가 없어. 호르무즈 해협 다시 막으면은 트럼프는 또 트랩에 빠져가지고 헤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는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다시 이란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통수를 칠 수는 있지. 뭐 다시 제재를 뭐 불러 일으킨다던가 뭐 뒤통수 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전쟁을 다시 한다?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일단 전쟁할 능력도 안 되고 트럼프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왜 다시 합니까? 통수 엔딩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 다 감안해가지고 실리를 챙겨가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까기 시작했어. 보세요. But I'd like to do it. I mean, you have people living there. Buildings are being dropped 레바논 on 이야기입니다. top of them or right alongside of them. How would you like to live there? It's
it's so unfair, especially Beirut. You know, you go into Beirut, and I looked at the scene 2 days ago, yesterday, where they hit. That was a big hit. That was unnecessary in my book. Yeah, please. 베이루트 같은 데를 큰 건물을 폭탄으로 때려가지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는 unnecessary. 불필요하다. 아니 헤즈볼라가 잠깐 거기 들어갔다고 그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사는데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들을 콩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부숴버리는 게 그게 페어한 거냐? unfair하다. 과도하다. 지나치다라고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루비오나 하워드 러트닉, 특히 러트닉은 앱스타인 찜 깐부잖아. 이웃이고 깐부잖아. I'd like to 러트닉 do it. 표정을 보세요. 한번 얼마나 I mean, you 불편해하는지. have or right alongside of them. 봐봐, 러트닉 한번 봐봐. How 얼굴 would you 표정 like to live 봐봐. there? It's so unfair, especially Beirut. You know, you go into Beirut, and I looked at the scene 2 days ago, yesterday, where 러트닉이 뒤에서 굉장히 불편해하잖아. 얼굴 표정이 몸도 약간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불편해하는 느낌 확 들죠. 왜냐하면 러트닉도 이스라엘 그 꼭두각시거든. 네, 스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다바레님이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치면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이란이 반격을 할 겁니다. 이란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미국한테 일단 항의를 하겠죠.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컨트롤 못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협상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란이 열받으면은 이스라엘 상대로 뭐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했잖아. 이란이 이스라엘 때렸을 때 누구 편을 들까? 재미난 구경거리야. 제가 봤을 때는 전쟁하기 싫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오히려 뜯어 말릴 거야. 하지마! 제발 좀 이 자식아! 하지 마란 말이야! 뭐 이럴 것 같은데.